네, 새누리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출당시키겠다 수준이 있으니까 친박은 이렇게 말했군요. 패륜 정치다. 자, 대통령을 감싸는 모습 아주 농후합니다. 친박 영상들 준비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윤리위에 즉각 제소하여 출당, 지명 등을 논의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탈당의 명분을 세우려고 자기들끼리 대통령을 출당시키려 하는 것은 정치적 패륜행위입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것 또한 제2의 정치적 패륜행위입니다. 비주류분들이 당을 걱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당을 가르고 당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운다고 먼저 뛰어내려봤자 죽으면 다행이다. 대통령한테 더 심하게, 더 모질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이 책임에서 면제가 되고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심규선 대기자께 첫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친박에서 얘기하는 거는 출당시키고 이런 것들 다 패륜이라고 얘기하네요. 이런 패륜이라는 것이 정당 정치에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저 대통령한테 꼭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네.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네. 모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은 나를 버리라 또는 나를 변호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건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정호성 씨 있잖아요. 네. 이원정 비서실장이 물어봤어요. 네. 실장이 일개 비서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국정감사 받을 때 네. 야, 너 저 서류 갖다 줬냐고 물어보라 해서 내가 물어본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잠자는 시간도 모자라고 밖에 나갈 시간도 없기 때문에 무슨 서류를 갖다 준 적은 있을 수 없다 그랬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제 팩스와 인편과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전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이원정, 아니 안종범 할 것 없이. 그거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네.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보스라면 이 정도까지 왔으면 네. 제가 볼 때는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나를 옹호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선언을 해야지만이 네. 그래도 이나마 나라가 좀 국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는 철저하게 아주 순전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만 본다면 네. 이게 패륜 정치라도 볼 수 있겠다. 네. 그러나 네.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건 오히려 반대 인륜 정치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보는 시각에서 정반대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정현 대표가 지금 배가 기운다고 먼저 들여봤자 죽음의 바다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제 얘기를 하죠. 비박계에서는 배가 기울고 있는데 계속 이 기우는 배를 몰고 태평양까지 계속 가야 되느냐? 네. 아니면 빨리 인근 부두에 정박을 해서 네. 살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만약에 이미 기울기 시작한 배가 태평양을 가면 모든 사람이 다 빠져 죽는다. 거기에 있는 선장이나 부선장이나 아니면 타고 있는 선원들까지 다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지금은 네. 지금은 정말 백만 촛불 시위가 보여줬듯이 네.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시각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시각에 보는 것만이 바로 정도다. 지금 친박계가 청와대 입장에서만 자꾸 본다면 그는 결국 국민의 거센 역풍을 바로 면하지 못할 것이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해법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친박 핵심 중에 한 사람이죠. 김진태 의원. 대통령 역성을 계속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 논리가 중요하겠죠. 들어보겠습니다. 그 770억이 최순실이가 다 삥땅에서 횡령한 게 아니고 740억 대부분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700억을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몰래 갖다가 숨겨놨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자, 부장세상. 네. 그러니까 횡령은 안 하지 않았느냐,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 770억 중에 아직 740억 원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촛불은 언제든 꺼지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김진태 의원이 그 지역구가 그 강원도 춘천입니다. 네. 이 강원도 춘천에서 지난 주말에는 이 춘천 시민들이 그 촛불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김진태 의원이 촛불도 꺼지게 돼 있다고 하니까 네. 꺼지지 않는 그 LED 촛불을 들고 나와서 이게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19일에 김진태 의원의 사무실 앞인데요. 자, 이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김진태 의원이 일방적으로 좀 역성을 든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한 마음이 계속 있었나 보군요. 자, 그런데요. 이런 걸 또 쓴 게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좀 소개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론도 챙긴 것이 없다, 횡령한 것도 아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게 원래 애매한 거다. 단골로 무죄가 난다. 양재 변호사님. 예. 무죄 날 걸 예상하는 김진태 의원인데 글쎄요. 근데 직권남용이 무죄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네. 이 공무원이 가진 권한을 남용했다는 건데 공무원의 권한 범위라는 게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일을 가지고 다른 데 썼다는 건데 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네. 부분은 가져다 쓰기에 뭐 좀 적당치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론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뭐가 뭐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네. 그러면 재단 설립 자체의 현재적인 문제점, 처음에 직권남용해서 만들었다는 게 처음에 문제고, 그다음에 앞으로 도대체 그러면 왜 이걸 만들었는지를 검찰 수사와 특검에서 더 밝혀야겠다라고 하는 진행 중인 수사 사건인 거지. 그러면 뭔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일으킬 뻔했다가 그 전에 다 걸려서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미수범죄라고 하는 것은 왜 있겠습니까? 저 부분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지적하기에는 그다지 온당치 않은 지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친박에서는 이렇게 대통령 옹호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자, 비박에서는 이제 탈당선언 나오는 거죠. 네, 내일 오전에 지금 남경필 그 경기지사와 이 김용태 의원이 지금 기자회견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도 이렇게 탈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 지금 화면에 보이십니다만 비대위원장 맡았다가 친박이 반발해가지고 이제 물러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그 비박계 의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남경필 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이정현 대표로부터 뭐 지지율 몇 %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냐 이렇게 좀 직격탄을 맞기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당내에서 비박계를 대표하고 있는 두 사람이 그 탈당을 하게 되면 새누리당에 약간 이제 균열이 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남경필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5선 국회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데 그런 사람이 탈당을 할 경우는 상당히 어떤 탈당의 물꼬를 텄기 때문에 네. 이후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네. 김용태 의원만 해도 수도권에 이제 3선 의원 소장파인데요. 지금 탈당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는 탈당을 결행할 수 있는 그런 좀 물꼬를 터줬다는 역할인데 다만 유승민 의원이 대구 경북에서 상당히 어떤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두 사람의 탈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어떤 탈당의 기류에 큰 저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탈당 도미노가 생긴다 치더라도요. 결국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 이렇게 의원들이 당에서 떠나는 것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고 그야말로 시작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엔 뭘 해야 됩니까? 국민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회초리를 맞아야 국민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탈당도 해본 사람이 하고 네. 당도 만들어 본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네. 저는 저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가기는 힘든 분위기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남경필 씨하고 김용태 씨는 좀 아시다시피 김용태 씨 같은 경우는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한 반박에다가 개성이 강한 그런 저 소장파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작용했던 것 같고 남경필 씨는 역시 대선 주자로서 지금 이정현 대표의 어떤 그런 발언 같은 거에 대해서 엄청난 상처와 반발 이런 거기 때문에 두 사람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상징적인 의미에서 나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런 어떤 모티베이션, 동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는 좀 제가 볼 때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탈당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그 선도적인 그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새누리당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밖에 나가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 절박함을 그 탈당으로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남아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연 동반 탈당을 하거나 아니면 행동을 같이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새누리당을 나와서 이 정치인들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거든요. 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막 20대 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다음 선거까지는 3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고요. 네. 또 다음 대선을 노리는 차기 주자의 경우에는 시베리아 벌판에서 새롭게
어떤 그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에서 오히려 이 친박을 압박을 하고 대통령의 이 출당을 요구를 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당내 인사가 많기 때문에 이 남경필 지사와 김용태 의원의 어떤 그 탈당은 이 새누리당 균열이라는 어떤 물꼬를 튼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대세가 되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